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아이들 키우는 3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저의 첫사랑은 다른 또래에 비해 조금 늦게 찾아왔어요. 23살.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찾아왔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한테 영 관심이 없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맞고 연이 닿는 사람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었죠. 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의 인연도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바로 대학 같은 과 선배였어요. 선배는 우리 과를 넘어서서 우리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생긴 것도 무슨 연예인처럼 잘생겼고 듣자 하니 집도 엄청 잘 산다고 하고 그래서인지 옷도 잘 입고 학교에 올 때면 외제차를 끌고 왔는데요. 선배가 학교에 오기만 하면 학교가 시끌시끌해서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선배와 따로 만난 적도 없었고 달리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 글쎄 그 선배가 제 옆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안녕? 우리 본 적 있지? 네? 저는 그래? 난 너 자주 봤는데 우리 같은 과잖아. 에이, 우리 학교에서 나 모르면 간첩인데? 너 간첩이야? 저는 저 자신만만한 농담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다른 여자들이 좋아 죽으니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오만방자함을 떠는 그 사람이 솔직히 저는 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배는 제가 자기랑 무슨 밀당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지 자기 혼자 김칫국을 한 대접을 먹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오늘은 점심시간이 비는데 어때? 나랑 밥 먹을래? 아니요. 저는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데요. 아, 저런. 어디서 하는데? 카페? PC방? 아니면 편의점? 내가 특별히 같이 가줄까? 저 과외하러 가요. 아, 과외? 그럼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는 그 선배와 무조건 떨어져 앉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번 수업이 있던 날 강의실에 가니 선배는 마치 저와 함께 앉기로 약속이나 한 듯 저를 보자 큰 소리로 양혜주 여기! 라며 불렀고 순식간에 강의실 안의 사람은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중에는 선배를 따라 대학원까지 왔다는 대학 동기도 보였는데 어찌나 저를 째려보는지 눈빛에도 사람이 아플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선배와 멀찌감치 앉았어요. 그런데 이 선배는 저를 쫓아와 앉았고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는 저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너 일부러 좋으면서 튕기는 거지? 라고 했고 저는 정말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옮겼는데 선배는 계속 저를 쫓아와 제 옆에 제 뒤에 앉으며 계속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는 나 별로야? 나는 너 좋은데. 야! 저는 선배 안 좋은데요? 왜? 선배 잘난 척 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별로거든요. 그건 아니지. 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게 맞아. 아씨, 억울하네. 저는 그 선배의 말이 참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이런 식의 잘난 척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뒤 선배는 누가 보든 말든 저를 쫓아다니며 대시를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변변한 연애는 못했지만 남자한테 고백은 여러 번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존심 없이 매달리는 남자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대학 시절 무슨 연예인처럼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다 보니 저는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 어딘가 어리숙한 모습이 많은데 수업이 시작됐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빛이 바뀌고 앞에 나가 발표라도 하는 날에는 잘난 척해서 재수없다고 생각한 제 눈에도 선배가 멋지게 보였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즈음 선배와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며 같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질투라는 감정인지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저는 그 후 선배에게 더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뒀어요. 괜히 선배한테 노란한 것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날도 슬슬 더워져서 친구와 동네에서 치킨 한 마리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저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야, 양혜주. 너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넌 내가 그렇게 싫어? 다른 여자들은 다 좋다는데 너는 왜? 아니 왜? 선배,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술 드신 것 같은데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저 번호 차단할 거니까. 좋아한다고. 진짜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고. 첫눈에 반해서 대학원까지 쫓아온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멍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왜? 그렇게 인기도 많으면서 왜 나를?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선배를 만났어요. 아주 술에 떡이 돼서 어디서 났는지 자기 키만한 곰인형을 안고 울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게도 저는 그 남자의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본 여자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 여자의 고백과 대시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저 남자가 좋아한 여자는 결국 나였다는 그 기분에 저는 상상만 했던 첫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대학이 아닌 대학원이라 저와 선배가 사귄다고 해서 요란을 떠는 사람은 없었는데 선배를 따라 대학원까지 온 저의 대학 동기들은 마치 제가 자기들 남자친구라도 뺏은 듯 저에게 시비 비슷하게 걸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어요. 그러자 야, 너 지훈 선배가 좀 좋아해준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다? 좋아해준다고? 지금이 뭐 조선시대니? 그리고 유치하게 좀 굴지 마. 기가 막혀? 정말? 야, 너 착각하지 마. 선배는 그냥 너랑 잠깐 노는 거야. 네가 선배랑 급이 맞냐? 급? 얘들이 지금 뭐래? 솔직히 너도 지훈 선배가 잘 살고 인물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어요. 이젠 좋아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건 그런 배경이 아니었고요. 저는 순수한 그 사람에게 끌렸고 또 이유야 어쨌든 대학원에 와서 공부와 미래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좋았던 건데 저를 자기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대학 동기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혜주, 여기 있었어? 뭐야, 니네들 또 내 여자친구 화나게 한 거야? 선배, 정신 차려요. 혜주는 쟤는 진짜 선배랑 안 어울려요. 선배가 아깝다니까요. 사람이 누가 더 아까운 게 어딨어.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배라고 봐주는 것도 이제 끝이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 괴롭히는 애들을 봐주겠니? 또 한 번 우리 혜주한테 뭐라고 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자. 오늘은 과외 없다고 했지? 저는 선배의 손을 잡고 차에 타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꼭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죠. 선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선배네 집이 그렇게 부자예요? 왜? 갑자기. 주변에서 내가 선배 배경 보고 만난다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화가 나서요. 에이, 화내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인 내가 알잖아. 넌 절대 내 조건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쫓아다닌 것도 나고 매달린 것도 난데.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보는지 미리 말하는데 난 절대 선배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배고프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아는 가게가 있거든. 괜찮지?
저는 그 후 선배와 연애를 하면서 무조건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내려고 했어요. 이상한 오해를 받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선배에게 그런 부분을 더 어필하고 싶었는데 선배는 제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저에게 무엇이든 더 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원 졸업 전 대기업 IT 회사에 입사를 했고 선배는 대학원 졸업과 함께 공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이젠 각자 직장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직장에 다니느라 만나는 날이 줄었지만 저희 마음은 상대적으로 커져가게 되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고 주변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집안도 직업도 좋은데 외모까지 훌륭하니 저에게 로또 맞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부러워하는데요. 그쯤 되니 저도 이젠 그런 시선이 별스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4년이 넘어갔고 저희 집에서는 슬슬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결혼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존심상 먼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죠. 그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왔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예쁜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만나온 시간도 길었고 또 프로포즈를 기다렸기에 기다릴 것도 없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 후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은 평소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중요한 일이니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두 사람의 능력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남자친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하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그런 것들 말고 둘이 같이 살 집도 마련하고 쓸 물건도 장만하면서 시작해봐. 그렇게 살다 혹 힘든 날 있으면 내 딱 3번은 장인으로서 도와주겠네. 난 내 딸 잘 부탁한다는 말보다 자네가 내 딸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염려 마세요. 저는 벌써부터 혜주랑 결혼할 생각에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혜주 엄마라 우리 바깥 양반처럼은 못하겠고 우리 혜주 잘 부탁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어.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행복하니까. 엄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해. 왜? 그게 너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데. 장모님,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아껴서 없어질까봐 무서울 지경이니까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의 그 말에 안심이 됐는지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문제는 저 역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날이 되어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는데 남자친구의 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와 남자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제가 사들고 간 것들을 받아가시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사실 저는 그분이 남자친구 어머니신 줄 알고 인사를 하다 멈칫했었거든요. 여사님, 저희 부모님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은 오늘 늦는다고 하시고 사모님은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는 반쯤 숙인 머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딱 봐도 까탈스러워 보이고 엄청 센 여자분이 방에서 나오셨는데 직감으로 저분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결국엔 집에까지 데리고 왔구나. 아줌마, 우리 밥 먹기 전에 차나 한 잔씩 줘요. 네, 사모님.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양 뭐라고 했는데? 양해줍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아니에요. 난 뭐 인사까지 받게 될 줄 몰랐으니까. 좀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지. 네? 엄마, 우리 얘기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셔놓고. 그래,
너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지. 그쪽 집에서는 뭐 결혼은 욕심부리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내가 진짜 그 소리를 듣는데 혈압이 올라서 지금도 내려가질 않아. 아니, 도대체 집이 얼마나 못 살길래 그런 소리를 하시지? 저는 억울하게도 놀라고 화가 나서 뭐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바로 뭐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때는 초면이고 너무 놀라 경황이 없다 보니 바로 뭐라고 쏘아붙이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틈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나는 그런 결혼 용납 못해.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 그렇게 만만한 집 아니야? 우리 집 대소사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들어서 알겠지만 내 남편 회사 사장이야. 거래처들이며 그 회사 사장들이랑 사모들. 내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니까 번지수 잘못 짚었어. 그래도 기어이 이 결혼이 하고 싶으면 예단 혼수 제대로 해와. 나도 해줄 건 해줄 테니까. 뭐 그럴 능력 없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하든가. 그럼 나야 더 고맙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줄을 선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순진한 내 아들 꼬여냈으니까 내가 기회는 먼저 준다 이거야. 저는 그때 다행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머리가 차갑게 식는가 싶더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이 매우 심하신데 좀 조심해 주세요. 전 댁에 아드님 꼬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들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머,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래. 혹시 알아? 그럼 내가 그냥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다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없는 것들이 자존심을 세워요. 남들 보여주지 않을 건데 초대는 뭐하러 하니? 그게 다 동네방네 보여주려고 호텔에서 하네, 야외에서 하네 그러는 건데. 아우, 이래서 집안끼리 차이 나면 골치 아프건데. 아들, 꼭 쟤랑 해야겠니? 너 좋다는 채원이도 있는데. 엄마. 아무래도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혜주야. 뭐야 지금? 꼬라지 났다고 간다는 거야? 이봐요. 네, 저 화나라고 그런 막말을 하는데 제가 웃을까요? 이런 말씀 초면에 죄송한데 참 무례하시네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말을 하시니 이만 가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려고요. 혜주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화 풀어. 어머 아들, 아무리 얘한테 정신을 팔았어도 엄마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말로 우리한테 자식이라고 너 하나인데 네 아버지 재산 누가 다 물려받겠니? 저는 그날 결국 밥은커녕 차도 안 마시고 남자친구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쫓아와 뭐라 변명을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결국엔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집에 가는 길 내내 마음이 상하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하자 제가 인사를 다녀온다는 것을 알았던 부모님은 웃으시며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이셨는데 원래도 마음에 없으면 다른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미 아셨을 테고 뭐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상 이 결혼은 엎어진 것이 맞기에 저는 다른 부정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혜주야, 화 많이 났어? 아까는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욕심이 많아. 그래서 미리 이야기도 해놨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리고 혜주 너 가고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엄마한테 뭐라고 많이 했어.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처럼 남들 시선 그런 거 의식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다니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다음에는 꼭 보자고 하셨는걸. 오빠, 미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오빠를 많이 좋아하지만 이런 수모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결혼을 한다면 시어머니가 되실 텐데. 아니야,
이건 진짜 서로한테 아니야. 혜주야, 내가 왜 아까 너 안 쫓아간 줄 알아? 네가 이럴까봐. 난 너만 좋으면 집도 나갈 수 있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게. 장모님 말처럼 내가 진짜 잘할게. 저는 머리로는 아니라는 답을 내렸으면서 쉽사리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첫사랑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자친구를 훨씬 더 사랑했던 것인지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어머니와 다르다는 그 말이 진짜이길 바라며 제 낯빛에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엄마에게 슬쩍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대충 했는데요. 척하면 척이라고. 저희 엄마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아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걱정을 하긴 했다. 그쪽 집이 그렇게 잘 살아? 뭐 보기엔 그렇더라고. 그럼 그쪽 집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 막말로 우리가 뭐 그까짓 것도 못하겠어? 네 아버지 능력 있고 엄마도 있는데 우리 딸 기죽지 마. 기 안 죽어. 근데 엄마 미안해. 뭐가? 괜히 안 겪어도 되는 일을 내가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네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엄마는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무조건 예비 시댁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노라며 저에게 저쪽 집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따지자고 들면 유치하고 우스워져서 말을 하지 않았지. 저희 집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6급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규모가 꽤 있는 유치원의 교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온 저였는데 대기업까지 다니는 제가 마치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으니 그것도 그거대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대로 물러나는 것은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한번 밀어붙여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침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친구와 뒷번호가 같은 게 살짝 느낌이 왔었죠. 나 누군 줄 알지? 오늘 저녁에 좀 보고 싶은데 집에선 그렇고 주소 찍어줄 테니 그리로 와. 몇 시가 퇴근이지? 저는 퇴근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번호를 분명 남자친구를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는 엄마가 너한테 밥 사주고 싶다고 하셨어. 아마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풀고 싶은가 봐.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은 직설적으로 해도 마음은 안 그러니까 괜히 말투나 그런 거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건 오늘은 그때와 다르다고 단단히 마음을 벼렀고 그의 어머니가 찍어준 장소로 퇴근 후 차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유명한 고깃집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넓은 주차장에 차가 꽉꽉 차 있었고 이러다 또 늦었다고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발렛을 해주는 직원이 있어 차를 맡기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두 번째 보게 된 그의 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는 그때의 첫 인상처럼 꼬장꼬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자리에 앉자 이번에도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와봤니? 내가 혹시 몰라서 알아서 주문해놨다. 어차피 뭐가 뭔지도 모를 텐데 물어봐서 뭐하나 싶어서. 먹자. 저는 이번에도 거슬리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가까이 있는 음식만 조금 먹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쏘아붙이듯 말을 하시더군요. 얘, 너 먹는 게? 복도만 가게 그게 뭐니? 왜? 못 먹어본 음식이라 영 낯설어? 어머니,
저 여기 와봤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구시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울까요? 뭐야? 이게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려니 성에 안 차서 그런다. 내가 고작 너같이 없이 사는 애한테 주려고 애지중지 내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없이 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아직 공직에 계시고 저희 엄마도 유치원에서 교감으로 계셔서 저 아쉬운 거 없이 살았습니다. 어머, 그래서 뭐 내가 그럼 너한테 어머 그랬니? 몰라봐서 미안하다. 뭐 그럴 줄 알았어? 공무원 나부랭이랑 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교감 가지고 어디서 명함을 들이밀어? 너 진짜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영 모르는구나. 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대기업 집안인가요? 뭐? 어머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요.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이 재벌 2세나 3세 되는 그런 거였나요? 그때였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상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했고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순식간에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나서 목까지 빨갛게 된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저에게 숟가락을 던지시는데 그 순간 딱 한 가지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아, 제대로 미쳤구나. 정말로 그의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저를 무섭게 노려봤고 그리고 거친 숨과 함께 큰 소리를 치시는데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야! 대기업 집안이냐고? 너 지금 나하고 해보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뭐? 공무원 나부랭이랑 급이 맞다는 거야? 어디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아먹는 주제에 입을 놀려? 저는 단단히 이성을 놓은 그의 어머니와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어떤 말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럴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딜 도망가냐며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그의 어머니에게 여보! 라는 말이 들려왔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 없어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직원으로 들어오신 중년 남자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굳어 계시더라고요. 아니, 회사 사장이라고 하더니 왜 여기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했어요. 그러자 당신 역시 민망하고 창피한지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어? 여보, 당신 옷이 왜 그래? 아침에 입고 간 양복은 어쩌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왜 손에 행주를 들고 있는 거야? 김 기사는?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저는 안중에 없는 눈치였고 저 대신 당신의 남편을 쥐잡듯 잡아댔는데 계속 거기에 있는 것도 못할 짓 같아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고 분명 남자친구 역시 어머니처럼 모를 것 같은데 괜히 저에게 듣고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 저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고 한눈에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헬쑥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일이 많았어. 너도 대충 짐작은 가지? 남자친구는 해탈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설마 했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사업한다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하셨어. 아버지는
늘 그걸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엄마는 계속 아버지한테 사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옆에서 부추기셨어. 집도 남들 보기에 있어 보여야 투자하겠다고 한다면서 무리한 거고,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엄마가 욕심내신 거야. 아버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는 계속 바라시고,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셨대.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신 거야? 집에서는 회사 출근하신다고 나오셔서 거기서 일하신 거지. 그래서 요즘 계속 늦었던 거더라고.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겠다. 하지만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자기 뜻대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잖아. 결혼은 우리 둘의 시작이라고.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 엄마 이제 더는 욕심내실 수 없어. 이제 혜주 너한테도 함부로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나쁘지 않은 일 아닌가? 그래도 집에 일이 있는데 결혼을 진행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왜? 이제 우리 집이 망한 것 같으니까 하기 싫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믿었지만 너도 우리 집 잘 살아서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라면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저는 그 순간 남자친구가 무서웠어요.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알던 그 순수하고 저밖에 모르던 그 눈빛과는 영 달랐어요. 그래서 겨우 남자친구에게는 결혼은 집 사정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참 혼란스럽기만 하더군요. 이성으로나 마음으로나 이 결혼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상황적으로 이 시점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자니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헤어지자는 말은 못하고 대신 혼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예전처럼 잘난 척에 막말은 하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그의 어머니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기가 꺾여 있었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지 저에게 별 말을 하지 않고 혼수와 예단 리스트라며 A4 용지 5장을 주셨어요. 설마 이걸 다 해오라는 건가요? 그래, 네가 그랬잖아. 네 아버지 공직에 있고 네 엄마도 유치원 교감이라며. 그 정도 능력 있다고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니? 어머니, 저도 지훈 씨한테 사정 들어서 아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나 망했다고 우스우냐? 그건 어머님 자격지심이시고요. 결국 어머님 욕심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갔으면 어머님도... 그때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은지 상을 엎으려 상을 손으로 잡으셨고 저는 그 모습에 덩달아 상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죠. 어머님도 아시죠? 저 이 결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어머님 집이 망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갑질을 하세요. 뭐? 지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지훈 씨도 지훈 씨 아버님도 편안해져요. 그럼 네가 도와주던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소름 끼치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었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 돈 잘 번다면서 너랑 우리 지훈이랑 벌어서 우리 좀 도와줘. 원래 힘들 때 돕는 게 진짜 사랑 아니니?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 나 이젠 작은 집에서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내가 결혼 허락할 테니까 결혼해서 우리 좀 네가 살려줘라. 아가. 저는 평소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저에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손을 발로 뿌리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고 다시 또 연락이 올까봐 그의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는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 울면서 매달리는데 참
이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던 남자였는데. 하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고 희망 고문을 하느니 이쯤에서 딱 부러지게 끊자고 다짐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마지막에 고맙게도 제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치사한 년? 너도 결국 그런 여자였어? 그러면서 아닌 척 고상은 있는 대로 떨어놓고 너도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니지, 우리 엄마는 솔직하기라도 하지. 넌 음흉해. 엄마가 그러더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결혼하자고 했을 거라고. 근데 넌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는 거야? 내가 사람을 아주 단단히 잘못 봤네. 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니? 누가 그런 무시받고 뻑하면 밥상 엎어버리는데 좋다고 하겠어. 게다가 당신 어머니 나한테 숟가락도 던졌어. 이건 망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님 일하는 식당 가서 CCTV 좀 보고 올래? 난 그때 이미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했다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힘들 때 나까지 얹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건데. 뭐? 치사한 년? 그래, 나 치사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저는 그렇게 참 더러운 이별을 했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끝이 추하다니 많이 속상했었죠. 그 후 남자친구는 번호를 바꿔가며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집과 회사에도 계속 찾아왔었고요. 참 곤란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던 회사 상사가 있었고 저는 그 상사분 덕에 여러 번 곤란했던 일을 도움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이젠 됐구나 싶은 안도감과 첫사랑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의 추한 마지막에 저 역시 후유증은 심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어볼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저를 회사 상사분이 잡아줬고 1년쯤 지나니 그 상사분이 저를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어렵게 해왔어요. 지난 일도 있고 해서 그 마음을 거절했는데 그 사람은 3년 동안 저의 곁에서 저를 기다려주며 제가 힘들 땐 어디서든 나타나 도움을 주고 제가 또 부담을 느끼면 한 발짝 떨어져 있어 주는 것이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 상사분이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의 지난 일을 모두 알고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위해줬고 일에서도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항상 좋은 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던 대로 저희 둘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남편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지금도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는데 진짜 결혼할 인연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얼마 전 한때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며 저를 시기 질투하던 대학 동기이자 대학원 동기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듣게 된 그 사람의 소식. 결국 아버지 회사 부도로 평생 갚을 수 있을지 모를 빚더미에 앉은 그 사람은 빚쟁이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뒀고 집도 어디 시골 변두리로 야반 도주하듯 서울을 떠났다는데요.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보면서 만약 내가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이면 안 되는 건데 언젠가 저희 딸도 커서 첫사랑을 하는 날이 오겠죠. 부디 저희 딸의 첫사랑은 아름답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도 몸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